이 의뢰해주신 하재영님은 이제 조금만 손보면 웬만하면 다 붙을 수 있어. 진짜로 면접이라든지 자소서 조금만 고치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좀 봅시다. 오늘 이 하재영 씨가 이제 메일로 이력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금융권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크게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력서, 레주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자기소개서. 요게 두 개가 될 텐데 요건 이제 이력서예요. 제가 이름을 일부러 개인정보 때문에 길동이라고 했었는데 본인이 그냥 본인 이름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서 잡아놔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큰 플로우는 제가 이전에 우리 돈가방 채널에 그 2편 올라간 게 있어요. 편집본. 그걸 보시면 되고 그때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종 학력이 부산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올해 8월 졸업 예정이에요. 경영대학이다. 일단은 과 자체는 금융권하고 어떤 접점이 있죠. 그래서 보통 경영, 경제 이런 쪽에서 많이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 뭐 농가대에서 배우는 거를 사실 여의도에서 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경영, 경제, 회계 뭐 이런 쪽은 어찌됐든 여의도에 우리가 이제 일선에서 다루는 것들과 좀 복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괜찮아요. 경영학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증권에 지원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금융권에 지원한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하고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퀄리피케이션하고 어느 정도 접점을 내가 많이 만들어 놓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거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부산 동아대학교 근데 실례지만 학점은 어떠세요? 좀 학점이랑 그 다음에 부산 동아대학교면 어느 정도예요? 그래도 좋은 학교 아니에요? 어때요? 서울에 있는 웬만한 4년제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금융권이 은근히 또 이 스펙을 보거든. 3.8 훌륭하네. 됐어요. 사실 저는 학점이 여러분 저는 되게 안 좋았어요. 학점이 되게 안 좋았는데 저는 진짜 셋복이 좀 좋긴 했어. 학점 좋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인데 자격증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괜찮아요. 일단 투자자산운용사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좋고 AFPK도 괜찮아요. 요새는 왜냐면 사실은 이 AFPK는 이게 재무설계사 자격증인데 저도 있어요. 요거 하나 위에가 이제 CFP인데 저는 CFP도 있습니다. 제가 CFP 인증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AFPK는 은행에 좀 특화된 건데 과목 자체가 이 투자자산운용사는 투자 쪽 좀 집중이 된 거고 이 AFPK는 뭐 세금, 상속, 뭐 보험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뭐 투자 이런 거. 그래서 은행의 재무설계나 종합자산관리 쪽에 관련된 자격증인데 요새는 증권사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좀 많이 봐요. 증권사라고 해서 내가 종목을 잘 보고 시장을 잘 보는 것만뿐만이 아니라 어찌됐든 지금 지원하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게 PB 직군이잖아요. PB는 여러분 완전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종목 추천하고 뭐 포트폴리오 관리해주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기타 뭐 세금이라든지 특히 세금이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다 우리가 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이런 거 갖고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 팔아야 되니까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테셋도 1급 전산회계 1급 그 다음에 토스 영어. 그래서 자격증도 아주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훌륭해요. 그래서 지금 전공 그 다음에 자격증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면 인턴을 하셨는데 우리은행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영업점 지원 활동으로 고객 응대 경험. 이것도 아주 훌륭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이 의뢰해주신 하재영님은 이제 조금만 손보면 웬만하면 다 붙을 수 있어. 진짜로 면접이라든지 자소서 조금만 고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PB 직군을 내가 원하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구체적인 취업 희망, 그러니까 지금 증권 PB로 딱 타겟팅을 하고 들어가시고 있는 거거든요. PB 직군에 내가 입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은행 그것도 영업점 지원 활동으로 고객 응대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KTNG 마케팅 부서 이것도 괜찮죠. 프로젝트 기획 활동 영업에 필요한 시장 분석 마케팅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꼭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마케팅 이게 아니라 PB도 얼마만큼 이 마케팅을 하느냐 싸움이에요.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그래서 인턴 활동하신 것도 굉장히 지금 준비를 잘 하셨다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대내외 활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소셜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는 이제 내가 얼마만큼 금융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내적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준비를 해왔느냐라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교내 기업 분석 대회 우수상 훌륭합니다. 훌륭해. 그리고 이것도 아주
아주 좋아. 증권투자 동아리 회장도 했고, 그 다음에 부산 전체 증권 동아리 연합, 경제 및 투자 관련 세미나 참여, 기업 분석 대회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생회장. 이게 제가 볼 땐 여기서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 학생회장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PB는요 되게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깔고 있어야 돼요. 깔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입사 초기나 나이가 어렸을 때는 고액자산가들을 고객으로 이 꾀할 어떤 그런 루트나 이런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래도 학생회장 이런 거 해갖고 하면 어느 정도 나중에 나이 먹고 이런 인맥이 그런 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내가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교내 기업 분석 대우상 좋아. 증권투자 동아리 회장도 했고, 네? 학생회장?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주 큰 포인트 가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봉사, 그래서 호주 글로벌 문화 박람회 이런 걸 했습니다만, 이 해외 봉사에서는 얘가 봉사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해외 봉사, 해외 경험이 있으면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영어 능력은 되겠구나 이렇게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멘토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위에서 하나 건드릴 게 없어. 제가 뭐라고 할 게 없어. 너무 준비를 잘하셨어요. 너무 준비 잘하셨어. 또래들 소확행이니 플렉스니 이 지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취업계를 내신 것 같은데, 2019년이니까 작년 하반기에 한국투자증권 PB 직무했는데 최종 면접 탈락이라고 하셨는데요,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게, 자,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탈락했다는 거는 조금만 수정하면 이제는 그 마지막 깔딱 고개를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사실은 굉장히 좀 들어갈 공채가 좀 빡세요. 삼성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뭐 미래에셋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조금 결이 달라요. 메리츠나 이베스트, 농부, 뭐 유안타, 뭐 하나대투 이런 데랑은 조금 결이 다른 증권사예요. 어떻게 보면 좀 정통파, 그러니까 어떤 PB의 개인의 역량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어떤 그런 문화보다는 어떤 조직 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트레이닝을 잘 시켜서 정통파로 잘 키워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국투자증권의 최종 면접까지 갔다는 거는 조금만 더 하신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희망 업종 및 회사도 증권 PB 쪽, 한국투자증권, NC투자증권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증권이나 뭐 미래에셋대우,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대신증권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증권사, 저도 대신증권 최종까지 갔다가 탈락한 사람인데, 지금은 조금 이게 대신증권이 옛날만큼의 명성을 저기 하기 뭐했었지만, 저 때만 해도 여러분 리테일 1위가 대신증권으로 알고 있었어요. 대신하고 대우하고 왔다 갔다 했었어, 그때만 해도. 그 다음에 대신증권은 어떤 좀 간지가 있었냐면, 한국투자증권은 조금 아닐 수 있겠죠. NH 이거 계열사입니다. NH 계열사. 삼성 계열사죠. 미래에셋대우 얘네도 어떻게 보면 뭐 계열사의 측면을 가졌는데, 대신증권은 독립증권사예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 옛날에. 그게 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신증권을 사실 되게 가고 싶었는데 저 최종에 떨어졌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대신증권도 사실은 굉장히 탈바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패시브 운용 전략 쪽으로 나름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 주식 운용 쪽으로도 굉장히 큰 자금 지금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신증권도 좀 괜찮다고 보는데, 어쨌든 요 정도가 조금 결이 비슷한 증권사예요. 금융권 안에서도 장단점이 다 있어요. 개인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내가 한 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회사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커리큘럼이나 갖춘 시스템 속에서 차곡차곡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회사들도 충분히 그만한 메리트가 있는 거고 한데,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사실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아무튼 좀 달라요. 아무튼 메리츠랑은.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하셔도 충분히 될 만한 스펙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스펙이 여기가 조금 더 많이 좀 빡셀 거야. 더 여기가 이쪽으로 잡으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런 스펙 정도면 조금 욕심 내볼만 해요. 어떤 욕심이냐, 모두들 많이 가고 싶어하는 소위 이제 IB, 그 다음에 아니면 운용 쪽, 뭐 리서치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취업 준비, 그러니까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취업 컨설팅을 여러 번 해보다 보니 보통 PB보다는 그쪽을 원해요. 왜냐면 좀 있어 보이니까 사실.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요만큼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커.
그럼 그거는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돼 이걸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가고 싶은 데랑 내가 갈 수 있는 데랑을 완전 딱 구분을 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돼. 내가 가고 싶은 데 많지. 근데 여기를 갈 확률은 예를 들어 20%야. 근데 내가 조금 제일 가고 싶은 데는 아니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뽑힐 확률이 최종 합격될 확률이 80%라고 한다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20%에 베팅할 거냐? 80%에 베팅할 거냐? 무조건 80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일단 여의도라는 곳은 입성만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부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제 취업할 때 다 됐는데 20% 확률이 계속 베팅하다가 취업 시기 놓치고 30 먹고 뭐 30 중반 되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확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TO가 많다는 직군이거든요. 근데 TO가 제일 많은 건 뭐야 여러분? PB 직군이 TO가 제일 많아요. TO가 많은 PB에 그 다음에 그 확률이 높은 여기를 가서 그 이후에 내가 여기서 퍼포먼스를 발휘해서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데 그 커리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도모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렇게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왜 그 업종과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가? 무역학을 전공하면서 세계 및 거시경제관련 학문에 관심도가 높았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와 자본시장을 잇는 매개체로서의 자본의 큰 흐름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증권업에 매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증권 대형사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인재 양성 인프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시스템들이겠죠. 세계적 성장이 가능하고 향후 법인영화, IB 직구를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된 분이고 조금 그래도 나름 잘 그 시장 조사를 하신 분이에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시호님 너무 잘 준비하셨고 그 준비에 대한 보상을 이제 받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 금융권은 어떻게 보면 사실 문과잖아요. 근데 전과를 하면서까지 제가 여의도 바닥에 들어가고 싶었냐면 돈을 많이 벌려면 저도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거든. 대학교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내가 전자공학과 졸업해서 진짜 삼성전자 무슨 그 무선사업부 연구원 되지 않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월급 받아갖고는 답이 안 나오고 나는 한 번 태어났으니까 삐까뻔쩍하게 한번 살고 싶은데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러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이 움직이는 데는 일단은 거기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한번 쇼부를 봐야겠구나. 그냥 단순히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전과를 하면서 이제 딱 이 저기를 바꾼 거거든요. 그 전공 살리지 않고 내가 이거 가려고 했던 이유가. 근데 그 생각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사실 돈 많이 벌고 싶잖아 다 여러분들. 이제 억대 연봉 이런 거 받고 싶으면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개인적인 재테크라든지 투자 활동을 통해서 이 그냥 근로소득 말고 그 이외에 어떤 자본소득이나 투자소득으로 벌고 신분 상승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사실은 돈이 제일 활발하게 도는 그 시장 필드 안에 있어야지. 기회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기동력으로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제일 큰 어떤 금융권 취업의 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뭐 들어가서 내가 초봉이 얼마고 이런 것보다는 그 외의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다른 필드에 있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사실은 뭐 가치라고 여기고 계산기들을 두들겨 보면 훨씬 좋지.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금융권 취업을 위해 어필할 자신의 강점. 1년 가까이 무역, 투자, 거시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스크랩하고 이슈에 관한 의견을 작성 및 PB로서 가장 많이 주요 상품에 대한 포스팅해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길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손댈 게 없어. 진짜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PB 처음에 딱 그 부서에 받고 나면은 고객들이 할당이 될 거 아니에요. 고객들이 그게 이제 내 지인이든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DB나 이런 아니면 줄 거야. 한번 영어 해보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시장 조사하고 우리 회사 리서치센터에서 나오는 자료 이런 거 보면서 하고 해서 지금 미국이 어떻고요, 뭐 저기가 어떻고요, 투자 유명한 헬스케어나 아니면 뭐 언택트 분야 이런 것들이 투자가 뭐 하면 뭐 앞으로 유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한희영님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대학교 때부터 이러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딱 연수받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기 한 10명들 해갖고 탁 했을 때 그래서 DB를 딱 받았을 때 누가 잘하겠냐고. 누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잘하는 거지 주변 그 내 동기들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어마어마해. 진짜 엄청 잘하셨어. 2번을 보면 실제 주식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기업 분석, 매매일지,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등 이유를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봤고 또한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초저금리 대출 상품이어서 레버리지 효과와 자산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 일상 업무에 뭐 어떤 게 도움이 되냐. 그 내가 어찌됐든 개인 고객을 내가 상대를
해야 되는데 PB가 되면 내가 깨져보지 않고 투자해서 그 다음에 벌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알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괜찮습니다 하고 뭐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실제로 느껴야지. 그러려면 내가 실제로 주식 투자해서 깨보져 보기도 하고 뭐 상한가도 먹어보고 해야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지금 선행학습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효과 자산관리,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그러니까 생활비 쓴다고 대출 받아갖고 그걸로 지금 주식회사 해갖고 지금 매매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신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해봤다는 어떤 그런 경험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가 좀 더 가산될 여지가 있고요. 아무튼 잘하고 계셔. 자산관리하면 뭐 레버리지 효과, 금리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 레버리지 쓴 것들, 그 다음에 증권사 CEO 세미나, 지점 방문, 현직자 인터뷰, 이것도 뭐 엄청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학생회장, 동아리회장, 다양한 조직에서 의사조율, 갈등 해결 등을 통해 리더십과 소통 능력, 온라인 스토어 창업, 방문 판매, 세일즈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세일즈를 경험을 했고, 매출 확대. 매출 확대라는 거는 곧 영업이라든지 세일즈를 통해서 매출을 어떤 식으로 확대할 수 있는가,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PB 업무하고 다 맞닿는 것들이에요. 신규 상품 판매 등 새로운 도전에서 영업적 마인드를 길러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력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자소서는 좀 이따 합시다. 자소서는 이제 나올 거고, 이력서를 봤는데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 남겨놓는 게 좋아. 기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요 이슈를 스크랩하고 이슈에 관한 의견 및 PB로서 가장 많은 시장에서 포스팅 뭐 인사이트를 길러오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끝나지 말고, 이거를 나중에 뭔가 이 증명하거나 뭔가 까내볼 수 있는, 그 예를 들면 요새는 네이버 개인 블로그 이런 거 많이 하죠. 블로그 같은 거에다 이렇게 내가 해왔던 것들을 다 포스팅을 해놓으면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나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거든. 단순히 이걸 했습니다라고 그냥 이걸로 끝나버리면 이놈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거든. 근데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 왜냐면 이걸 왜 이렇게 해놔야 되냐면, 나중에 면접 때 들어와요, 여러분. 면접 때 이력서나 자소서 보고 이런 걸 했다는데 그걸 했냐고 하면 거기에다 물어보면 네이버에 제가 블로그 포스팅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언제부터 매일 데일리 컨텐츠 뭐 하고 이런 것들, 실제로 이거를 남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놨겠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이런 거 했던 것들도 그 자료들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정도 하나 말고는 지금 너무 준비를 잘하셨어요. 너무 준비를 잘하셔서 제가 뭐 따로 얘기할 저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제가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연하게. 보통 자격증만 드립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지금 하재영 씨처럼 어떤 대내외 활동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 아까 보니까 방문 판매도 하고 뭐 세일즈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동아리 만들어서 실제로 돈 펀딩, 자기네들끼리 돈이 크던 적다 펀딩해서 막 실제로 펀드처럼 굴려보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펙이 조금, 대학의 네임밸류가 조금 떨어지고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지만 어떤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건 전무하고 자격증 먹게 소위 이제 서울대 이런 사람들, 누굴 뽑을 것이냐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 사람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해왔던 사람들을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학벌만 그냥 주구장창 좋고 자격증 몇 개 있는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좀 좋아. 학벌은 조금 안 좋더라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PB라는 거는 바로 일선 업무에 투입해서 이제 인턴 지나고 투입되자마자 바로 매출을, 가시적인 매출을 끌어당겨서 회사에 어필을 해야 되는 어떤 직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낫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유리하고, 그래서 드립다 자격증만 따지지 마시고요. 자격증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따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런 어떤 에너지와 시간을 더 이런 곳에서 할애해서 준비하는 게 더 타겟팅이 된 준비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 이력서는 지금 거의 만점이야. 거의 이력서는 만점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취업 컨설팅 와서 받아본 이력서 중에 거의 상타치인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력서는 끝이 났고, 이력서 상으로는 제가 지금 계속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준비를 잘한 케이스다. 그 다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필을 할 만한 케이스다 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거 다 삭제해야 돼. 제가 볼 땐 별로야. 왜 별로냐면요, 여러분, 일단은요, 이력서 쓸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팁 하나가 뭐냐면,